어느덧 제 나이 70줄에 접어들고 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 짓궂은 농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두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또 밤잠 설치며 질투했던 그 거창한 감정들이 막상 세월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고작 낡아 빠진 먼지 덩어리일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겪은 일이 딱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40년간 제 결혼 생활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가둬두었던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 바로 제 남편의 첫사랑입니다. 그 일을 평생토록 시인으로 만들고 로맨티시스트로 만들고 동시에 저를 평생토록 껍데기뿐인 아내로 느끼게 만들었던 그 대단한 여자를 말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그 여자가 다녀간 지금 제 가슴속에 남은 건 통쾌한 복수심도 아니고 패배감도 아닌 그저 헛웃음 나오는 허무함 뿐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런닝구 바람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는 늙은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 자기 손으로 그 여자에게 밥값을 받아 챙기고는 저 들으라는 듯이 저 할망구 참 억척스럽네 하며 혀를 찼던 남자. 자기가 평생을 바쳐 그리워했던 여신이 바로 코앞에서 콩나물 국밥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는데도 눈곱만큼도 알아보지 못한 이 둔하고 야속한 남자. 저는 지금 이 남자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추억이란 게 뭐길래 우리 부부가 그 긴 세월을 서로 다른 곳을 보며 끙끙 앓아왔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아주 오래된 상처이자 이제는 아물어버려 닦지만 남은 흉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남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 남편 겉으로 보면 참 점잖고 훤칠한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머리숱도 듬성듬성하고 배도 나오고 무릎 관절이 시원찮아 걷는 폼이 어기적거리는 영락없는 70대 노인이지만 젊었을 땐 인물 하나로 동네 처녀들 가슴 꽤나 울렸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잘난 인물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이 단 한 번도 온전하게 제 곁에 머문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 시절 다들 그랬듯 얼굴 몇 번 보고 어른들 성화에 식 올리고 살림을 합쳤지요. 저는 남편의 그 우수에 찬 눈빛이 좋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그 쓸쓸한 분위기가 철없던 제 눈에는 세상 고뇌를 다 짊어진 문학 청년처럼 근사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내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요. 술이라도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은 주사를 부리듯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정아, 너는 모른다. 그 갈대밭 소리를. 그 여자가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는데 제 이름은 순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의 술주정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허공에 대고 혹은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저 너머에 있는 환영을 향해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칠흑 같은 긴 생머리, 사슴처럼 맑고 큰 눈망울, 그리고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순수함까지. 남편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잠깐 귀양 온 선녀 같았습니다. 20살 무렵 남편이 요양차 내려가 있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만났다는 그녀. 집안의 반대와 피치 못할 오해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비운의 러브스토리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전설이요 신화였습니다. 저는 그 신화 속에서 악역도 못 되는 그저 배경 소품 같은 존재였지요. 아이 낳아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며 제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 기미가 내려앉는 동안에도 남편의 마음속 그 여자는 늙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히 20살의 꽃다운 모습으로 박제되어 남편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숨어드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당신은 참 생활력이 강해서 좋아. 든든해. 남편은 칭찬이랍시고 저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지켜주고 싶은 꽃이라고 했으면서 나에게는 든든한 기둥이라니. 나는 당신에게 여자가 아니라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엄마나 누이 같은 존재라는 걸 확인 사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있겠으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요. 가서 그 대단한 첫사랑이랑 살라고요. 그때 남편이 짓던 그 슬프고도 아련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못 가.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라 다시 만나서 깨질까봐 겁나. 그냥 가슴에 묻고 사는 거지. 죽기 전에 멀리서 그림자라도 한번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지만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겠는데 이건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유령과 싸우는 꼴이니 이길 방법이 없더군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남편의 그 지독한 짝사랑도 좀 희미해지나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고 먹고 사는 게 바빠 감상 같은 건 사치인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서울 외곽의 한 국도변에서 작은 기사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 해장국. 간판은 거창하지만 실상은 테이블 6개 놓인 조그만 가게입니다. 새벽부터 나와 육수를 끓이고 콩나물을 다듬는 게 제 일과입니다. 뜨거운 김을 쐬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남편은 카운터에 앉아 계산이나 하고 가끔 커피 자판기 관리나 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나마도 손님이 없으면 꾸벅꾸벅 졸거나 스마트폰으로 흘러간 옛 노래나 듣고 앉아 있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이 꼴을 봐야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늙고 초라해진 걸 보면 그 여자도 환상이 다 깨질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이란 게 참으로 묘해서 말이 시가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신이 죽기 전에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숙제라도 던져주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아침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부터 기분이 묘했습니다. 새벽 공기에 섞여 들어오는 흙냄새가 왠지 모르게 옛날 생각을 나게 하더군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카운터 옆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트로트 방송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릎이 쑤시나. 제가 콩나물 통을 옮기며 끙 앓는 소리를 해도 남편은 들은 채만 채. 텔레비전 화면 속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가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겠어. 늙어도 귀는 안 먹어서. 마누라 곡소리는 안 들려도 노래 가사는 쏙쏙 박히지. 제가 비아냥거려도 남편은 허허 웃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왜 이래? 날 흐려서 그래. 커피나 한 잔 타줄까? 미우나 고우나 내 영감이라고 타다주는 믹스커피. 한 잔에 마음이 또 스르르 풀리는 제가 저도 참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장사 준비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라 가게가 한산할 때였습니다. 현관문에 달린 종이 울리고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처럼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참, 뭐랄까 고생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빛바랜 보라색 등산 조끼에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는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였는데 염색할 때를 놓쳐 정수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묵직해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계셨고요. 아이고 다리야.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소. 뜨끈하게.
목소리는 또 어찌나 우렁차고 걸걸한지 조용한 가게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가장 안쪽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닐봉지를 바닥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물병을 챙겨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힐끔 그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미적 기준에는 한참 벗어나는 그저 시끄러운 노인네로만 보였겠지요. 저는 물을 따라들이며 그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눈가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손은 밭일이라도 오래 하셨는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어 마치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을 건네받으며 저를 올려다보는 그 할머니의 눈빛.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제 등줄기로 쌓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낯선 얼굴 속에 아주 익숙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줌마, 깍두기 좀 많이 줘요. 내가 이 집 깍두기가 맛있어서 일부러 먼 데서 왔어. 할머니가 씩 웃으며 말하는데 그 웃음 뒤로 겹쳐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뚝배기에 콩나물과 밥을 담고 육수를 부으면서도 계속 그 할머니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내 기억 속 어디에 저런 분이 있었나?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저는 계란 하나를 톡 까 넣은 뒤 뚝배기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테이블로 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낡은 손수건, 박하사탕 몇 알, 그리고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 그러다 바닥에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이 다 해져서 너덜너덜한 지갑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꽂혀있던 흑백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저는 국밥을 내려놓다 말고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진. 작은 증명사진 크기의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앳된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진은 낡고 모서리가 찢겨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앨범 깊숙한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남편의 20대 초반 가장 빛나던 시절의 얼굴. 그 사진이 왜 저 낯선 할머니의 낡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남편이 그토록 닳도록 묘사했던 그녀의 특징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작은 눈물점이 있었어.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이 참 예뻤지. 저는 떨리는 눈으로 국밥을 휘젓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살 사이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쪽 눈 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은 점 하나.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어우 좋다 하고 만족스럽게 웃을 때 휘어지는 저 눈매. 세상에. 설마 당신입니까? 남편이 40년을 찾아 헤매던 꿈속에서도 부르던 그 이름 수키. 그 전설 속의 여신이 지금 고무줄 바지를 입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깍두기를 씹어먹고 있는 이 할머니란 말입니까? 저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남편의 기억 속에 사는 그 청순하고 가녀린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러운 시골 노인네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저기 좀 봐. 하고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알려주면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달려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저처럼 경악하며 뒷걸음질 칠까? 만약 남편이 그녀를 알아보고 감격의 제외라도 한다면 저는 그 꼴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 질투? 아니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공포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올린 그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가 저 뚝배기, 국물처럼 식어버린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꼴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잔인한 호기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자신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했다면, 영혼으로 맺어진 사이라면 겉모습이 변했어도 단번에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주방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밖의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늙고 둔한 남자와 늙고 억척스러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재회의 순간, 과연 신은 어떤 결말을 준비해 뒀을까요? 할머니는 국밥을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깍두기 국물까지 밥에 말아 싹싹 긁어 드시더군요. 그리고는 꺽 마이너스 하고 큰 소리로 트림까지 하셨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남편이 그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힐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알아볼까? 지금이라도 혹시 숙혜 씨? 하고 물어볼까? 할머니가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손등으로 쓱 닦으며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그녀를 봅니다. 1초, 2초, 3초. 영혼 같은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잘 드셨소? 그게 다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도 감동도 의구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손님을 대하는 무뚝뚝한 식당 주인의 말투, 딱 그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좀 짜네. 그래도 뭐 배고프니 먹었지.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털끝만큼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건조한 풍경.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보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남편이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사랑의 실체인가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도 심장이 반응하기는커녕 국물이 짜니 싱겁니 타박이나 하는 저 모습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기묘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 슬픈 코미디의 끝이 어떻게 될지, 남편이 끝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지, 그리고 계산대에서 벌어진 그 소동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겪은 그 기가 막힌 하루의 전말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태풍 같은 감정의 변화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환상보다 더 따뜻한 건 결국 냄새나고 투박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라는 걸 저는 오늘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가게 안에는 후루룩 국밥 국물을 빨아들이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식당은 정막 강산인데 유독 저 안쪽 구석 자리에서만 전쟁 같은 식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곁눈질로 그 할머니를 계속 훔쳐보았습니다. 볼수록 참 억척스럽게도 드시더군요.
뚝배기에 코를 박다시피 하고 숟가락이 미어터져라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입으로 가져가는 모양새가 마치 며칠 굶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을 밥심 하나로 버텨온 노동자의 습관 같기도 했습니다. 입가에는 벌건 국물이 묻어 있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소매 끝으로 쓱 문지르는 모습. 그 투박하고 거친 몸짓 어디를 봐서 제 남편이 밤마다 시를 쓰게 만들었던 그 문학 소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카운터에 앉아 그 소리가 거슬리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리모컨 볼륨을 높였습니다. 어이껏 텔레비전 소리 좀 줄입시다. 밥 먹는데 정신 사나워서 원. 할머니가 국물을 삼키다 말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참. 이봐요 할머니. 여기가 무슨 독서실입니까? 싫으면 얼른 드시고 가시든가. 남편도 지지 않고 툴툴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잖은 체하며 예, 줄여드리죠 했을 양반이 오늘따라 저 할머니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괜히 더 고집을 부리는 눈치였습니다. 아따, 그 영감님 말 한마디 참 섭섭하게 하네.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손님이 왕이라면서 왕 대접은 못해줄 망정 면박을 줘. 할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흥분해서 팔을 휘젓는 바람에 식탁 모서리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낡은 가죽 지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입을 쩍 벌리며 그 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대구르르 굴러가고 각종 영수증 쪼가리들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할머니가 끙 소리를 내며 허리를 숙이려는데 무릎이 안 좋은지 영 동작이 굼떴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가만 계세요. 저는 얼른 걸레를 내려놓고 다가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줍고 흩어진 영수증들을 모으는데 식탁 다리 밑 깊숙한 곳에 엎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얼핏 보았던 지갑 틈새로 삐져나와 있던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묻은 그 낡은 사진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촌스러운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청년. 배경으로 보이는 낡은 막사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산세. 그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시집 와서 앨범 정리를 하다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남편의 군대 시절. 사진과 똑같은 배경,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제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빛바랜 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1975년 가을 사랑하는 수키에게. 영원한 너의 기철이가. 기철이. 제 남편 이름 박기철. 세상에. 저는 현기증이 일어 바닥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사진이 왜 이 할머니 지갑 속에 있단 말입니까?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찍어 보냈다던 그 사진이. 헤어질 때 다 태워버렸다던 편지와 사진들이 왜 50년이 지난 지금 이 낯선 노인의 낡은 지갑 속에서 나오고 있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고 있는 이 억척스럽고 목소리 큰 할머니가 정말 그 수키란 말인가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수키야. 내 인생의 봄날은 너와 함께 갔다며 눈물 짓던 그 여자. 순백의 원피스가 잘 어울리고 코스모스 꽃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화보가 된다던 그 첫사랑.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지갑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아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주워 건네자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줌마. 이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할머니는 지갑을 털어 먼지를 닦아내더니 사진이 잘 있는지부터 확인하더군요.
그 투박한 손가락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애틋하고 조심스러운지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그 억척스러운 노인네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소중한 건가 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갑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긴 뭘. 다 죽은 추억이지. 그냥 버리지 못해 들고 다니는 짐덩어리야. 누구? 사진인데요. 제가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뜨더니 무심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주 잠깐 하늘인 줄 알고 섬겼던 멍청한 놈이지. 하늘인 줄 알고 섬겼던 멍청한 놈. 그 말을 듣는데 카운터에 앉아있는 멍청한 놈의 뒤통수가 유난히 더 휑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빠져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름만 같고 사진만 가진 다른 사람인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인 사살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유령과 싸워온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 유령의 실체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향?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지. 왜 내 말이 촌스러워서 그려? 정선. 남편이 요양차 내려가 있었다던 그곳. 심장이 쿵 하고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정겨워서요. 그럼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더니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습니다. 아들 내 집에 왔어. 며느리란 년이 애 낳았다고 오라가라 하도 난리를 쳐서 미역국 좀 끓여주고 가는 길이야. 에이그 내 팔자야. 늙어서까지 자식 시집살이나 하고. 할머니의 푸념 섞인 말투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거기엔 낭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요. 미역국, 며느리, 팔자 타령. 이것이 남편이 그토록 고귀하게 여겼던 수키의 현재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카운터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거기서 노닥거리지만 말고 커피 물 좀 올려. 손님 오실 때 됐어. 그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영감님, 마누라한테 말하는 본세하고는 여자가 종이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커피는 지가 타 처먹지 꼬박꼬박 시키기는.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처럼 하지만 다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요? 아니, 이 할머니가 보자 하니까 정말. 남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참아요. 손님이시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식사체 하시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진땀을 흘리며 남편을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런 교양 없는 노인네가 다 있나? 재수가 없으려니 원. 교양 없는 노인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이 교양 없는 노인네라고 욕하는 저 여자가 당신이 밤마다 나의 천사라고 부르던 그 여자라고요. 당신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나를 외롭게 했던 그 대단한 사랑의 결말이 고작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욕하는 이 꼴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건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할머니는 남편의 욕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국밥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춤을 추스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줌마 잘 먹었어.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현금이 딱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거 7,000원만 받으면 안 될까? 내가 500원이 모자라서 그래. 콩나물 국밥 한 그릇 7,500원. 그 500원을 깎아달라고 제 남편의 첫사랑이 지금 제 손을 잡고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낀 눈곱, 치아 사이에 낀 고춧가루, 그리고 돈 500원에 비굴해지는 저 눈빛. 남편이 말했던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여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남편의 기억이 조작되었던 걸까요? 안 돼요, 할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정가 다 주셔야 해요. 제가 거절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정업개구네. 내가 국물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줬구먼. 그깟 500원 가지고.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카운터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지 않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아니, 다 먹고 나서 돈 없다는 게 무슨 배짱이야? 당신 경찰 부를까? 남편이 소리치며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계산대 앞에서 묘한 삼각형 대형으로 마주 섰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남편의 첫사랑. 이 기가 막힌 삼자대면의 현장.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 역시 늙고 살찐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봐. 내가 돈 떼먹는데? 노인네가 차비가 없어서 좀 깎아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야박해? 할머니가 지갑을 계산대에 탁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지갑이 다시 열리고 아까 그 사진이 반쯤 삐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그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봤을까? 자기의 젊은 날이 박제된 저 사진을 남편이 보게 될까? 만약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눈동자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사진이 아니라 지갑 속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1,000원짜리 지폐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돈 있구먼 뭘. 여기 1,000원짜리 수두룩하네. 다 내놔요. 7,500원. 남편은 할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직접 꺼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딜 만져. 남의 지갑에 손대지 마. 아, 거참. 돈 내라니까요. 두 노인이 500원 때문에 서로의 손을 치고 막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저 여자에 대한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인생무상이라는 네 글자가 제 머리 위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볼품없고 저렇게 치열하고 저렇게 구질구질한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남편이 꿈꾸던 로맨스는 소설책 속에나 있는 거고 현실은 국밥값 500원에 멱살 잡는 전쟁터구나. 저는 조용히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가 낼게요. 제 목소리에 남편과 할머니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왜 내? 이 할망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펄쩍 뛰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은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세요. 500원 제가 깎아드릴게요.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군요. 아이고, 역시 사모님이 인상이 좋으시네. 영감탱이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었는데 말이야. 할머니는 남편을 향해 혀를 쏙 내밀더니 7,000원만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서둘러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지갑을 닫으며 사진을 다시 한번 꾹 눌러 넣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보물단지라도 숨기듯 소중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막말을 퍼붓고 싸운 저 심술보 영감탱이가 지갑 속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니면 그녀 역시 사진 속의 기철이는 영원히 젊고 멋진 군인으로 남겨두고 현실의 늙은 남자와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어휴, 진짜 별 진상 다 보겠네. 아침부터 재수옴 붙었어. 남편은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할머니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의자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저 무심한 등짝. 저는 남편의 등 뒤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닿지는 못하고 허공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방금 나간 그 사람이 당신 수키 씨야.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던 그 첫사랑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얼마나 큰 후회를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을 꿀꺽 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남편의 환상을 깨트리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적었고 제 질투를 보상받기엔 현실의 수키 씨가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 구석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아니 수키 씨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서 말이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경쾌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종소리가 다시 한번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콩나물을 씻던 손을 멈추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채반을 든 채 멍하니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는 그 사람. 조금 전 500원 때문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나갔던 그 할머니, 아니 제 남편의 영원한 연인 수키 씨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연극의 이막을 시작하려는 배우처럼 혹은 두고 온 미련이라도 주우러 온 사람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문가에 서 있더군요. 남편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말고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뭐야? 왜 또 왔어? 뭐 놔두고 간 거라도 있어?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과 경계심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다툼이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는 탓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그 퉁명스러운 목소리 끝에 매달린 미세한 떨림을 말입니다. 그건 아마도 본능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저 늙고 초라한 노인네를 거부하고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세포 하나가 옛사랑의 귀환을 감지하고 반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당당하고 투박한지 바닥에 나무 데크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바깥의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카운터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자, 옛다. 받으쇼. 할머니가 씩씩거리며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동전과 할머니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깎아달라던 거 안 깎을라니까 받으라고. 나가서 주머니 뒤져보니 동전 하나가 나오네. 내가 이 나이 먹고 밥값 떼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다시 온 거야. 그 말 속엔 묘한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늙었을지언정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는 꼬장꼬장한 자존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키는 가난했지만 기품이 있었어.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말했지. 남편의 기억 속 기품이 세월을 만나 고집과 오기로 변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동전을 서랍에 쓸어 넣었습니다. 참. 별난 할머니네. 그냥 가시지 뭐하러 그 다리로 다시 와요. 알았으니까 이제 가슈. 남편의 매몰찬 축객령에도 할머니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남편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더군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유물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의 이마 주름부터 늘어진 턱살까지 꼼꼼하게 훑어내렸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남편이 당황해서 몸을 뒤로 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내 얼굴에 뭐 묻었소? 남편이 툴툴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영감님 생긴 게 참 고약하다 싶어서. 뭐요? 아니 이 할머니가 진짜 생긴 대로 논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인상은 고약해 성질은 못 되쳐먹어 밥장사하면서 손님한테 야박해. 쯧쯧. 옆에 있는 사모님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네. 저런 영감이랑 살아주니. 할머니의 독설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을 남편인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그 독한 말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마치 꾸지람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묘한 정적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눈매가 꼭 닮았단 말이야. 뭐가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이렇게 살찌고 늙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눈 속에 별이 박혀 있었거든. 영감님처럼 눈독이 잔뜩 오른 게 아니라.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방에서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눈 속의 별. 그건 남편이 제게 수백 번도 더 말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수키야, 내 눈 속에는 별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죠. 남편은 과거의 수키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아내를 밀어냈고 할머니는 과거의 기철이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늙은 남편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서로의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젊은 날, 그 찬란했던 환영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참 별싱거운 소리를 다 듣겠네. 사람 착각하지 마슈. 난 되기 아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 획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 아니겠지. 그 양반이 살아서 이렇게 늙었을 리가 없지. 내 기억 속엔 아직도 23인데. 할머니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3. 가장 꽃답고 가장 무모하고 그래서 가장 아팠을 나이. 그녀 역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영 끝입니다. 남편은 평생 수키라는 유령을 붙들고 살 것이고 저는 그 유령의 그림자 속에서 시들어갈 것입니다. 무언가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제가 소리치며 주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할머니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잠깐만. 가게 좀 봐줘요. 나 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좀 있어서. 드릴 게 뭐 있어? 아까 500원 줬으면 됐지. 남편이 타박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찬장에서 누룽지 한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팔을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아줌마. 이거 놔봐. 나 바빠. 할머니가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억세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가게 옆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벤치로 끌고 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묘하게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거 가시면서 드세요. 직접 눌러 만든 누룽지예요. 제가 누룽지 봉지를 건네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왜 줘? 나 돈 없는데? 돈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좋아서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머니를 움켜쥐더군요. 사진은 왜? 아줌마가 그걸 봐서 뭐하게? 그냥 제 남편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아서 그래요.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확인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할머니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푹 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서 본 사진은 더 낡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군복 입은 남편의 미소는 너무나 해맑아서 지금 가게 안에 있는 저 고집불통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남편, 맞네요.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까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 가게 문 열자마자 보이는 그 뚱뚱한 영감이 내 기억 속 기철이랑 눈매가 똑같더라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여자가 한 번 마음에 품었던 남자를 어떻게 몰라봐. 냄새만 맡아도 알지. 늙어서 살찌고 머리 빠졌어도 그 맹추 같은 표정은 그대로더구만. 그런데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남편이 못 알아봐서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더군요. 아줌마, 담배 피워? 안 피우지? 곱게 자란 것 같네. 할머니는 라이터를 켜려다 바람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자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는 척해서 뭐해? 다 늙어 빠진 마당에. 그리고 할머니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영감이 기억하는 나는 아마 꽃 같았을 거야. 20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사람만 보면 얼굴 빨개지던 수키였겠지. 근데 지금 나를 봐. 억척스럽고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입 걸걸한 할망구잖아. 내가 기철씨, 나 수키야 하고 나서면 저 영감 꿈 깨는 거야.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외면했고 그녀는 남편의 환상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법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연민의 깊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럼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세요? 제가 묻자 할머니가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흉터 같은 거야. 비 오면 쑤시고 건드리면 아픈 흉터. 근데 아줌마 그거 알아? 흉터도 오래되면 내 살처럼 느껴지는 거. 그냥 안고 사는 거야.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 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저 영감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미친 할망구가 헛소리하고 갔다고 해. 그게 서로한테 좋아. 아줌마한테도 좋고.
할머니가 제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묵직한지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연적이 지금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밥 좀 잘 챙겨줘. 아까 보니까 위장약 봉투가 카운터에 있던데 속이 안 좋은가 봐. 술 좀 줄이라고 하고. 마지막까지 남편 걱정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분 나쁜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시고요.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모습,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 낡은 보라색 조끼. 그 초라한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와? 그 할망구는 갔어? 남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갔어요. 누룽지 좀 챙겨드렸어요. 쓸데없는 짓 했네. 뭐 이쁘다고. 남편은 혀를 차면서도 제가 밖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묻지는 못하고 헛기침만 흠흠 내뱉더군요. 저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주름, 검버섯, 희끗희끗한 눈썹. 이 늙은 남자가 방금 지나간 그 할머니의 영원한 기철이라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남자의 영원한 숙희라니. 갑자기 웃음이 픽 나왔습니다. 왜 웃어? 실성했나? 남편이 흘겨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 참. 복받은 사람이다 싶어서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있어요, 그런 게. 당신은 몰라도 되는 그런 복.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남편은 왜 이래? 징그럽게 하면서도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지갑이요? 아까 그 할머니? 예. 잠시만요. 남편이 수화기를 맞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아까 그 할망구가 지갑을 흘렸다는데? 버스 타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다면서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 가게에 있는지 찾아보라는데? 제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습니다. 지갑. 그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 아까 벤치에서 헤어질 때 할머니가 주머니에 넣는 걸 분명히 봤는데 아마도 급하게 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흘리신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찾아봐. 테이블 밑이랑 아까 앉았던 의자랑.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지갑을 찾아서 열어본다면,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된다면, 아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영감 꿈 깨는 거야.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녀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어코 이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려는 걸까요? 여기 있네. 카운터 밑에 떨어져 있었구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은 카운터 바닥 구석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아이고, 칠칠 맞기는. 돈이나 제대로 들어있나 확인해 봐야겠네. 나중에 돈 없어졌다고 딴소리하면 골치 아프니까. 남편의 손이 지갑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손을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갑은 활짝 열렸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칸 속에 꽂혀 있는 너무나도 선명한 흑백 사진. 남편의 시선이 그 사진에 꽂혔습니다.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잡고 있던 수화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꺼내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마주한 늙은 남자.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수키에게.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내 글씨야. 내가 군대에서 보냈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자리에서 자신과 싸우고 욕을 하고 흉을 보던 그 억척스러운 할머니의 잔상이 남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조립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이? 네, 맞아요. 저는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수키 씨예요. 남편은 으헉 마이너스하고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을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변해버린 첫사랑에 대한 실망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질게 대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와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이었을까요? 저는 우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40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환상은 깨졌습니다. 가슴 아프고 잔인한 방식이었지만 드디어 남편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늙은 남자의 등은 처량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 등에서 처음으로 내 사람이라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구름 위를 걷는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세월 앞에서 우는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 박기철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는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그 낡은 지갑을 보물단지처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지 몇 장을 뽑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콧물을 훌쩍이며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이나 권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세월 앞에 무너져 내린 한 늙은이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나요. 다리에 쥐 나겠어. 제가 남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부축하자 남편은 힘없이 제 몸의 의지에 일어섰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여신이 사실은 조금 전까지 자신과 500원 때문에 멱살잡이를 했던 억척스러운 노파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 말했던 여자를 눈앞에 두고도 재수 없다며 모욕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남편의 늙은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겠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야. 눈앞에 두고도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어.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어. 내가 수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남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등을 덮어주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세월이 변했잖아요. 50년이에요, 여보. 강산이 5번이나 변했는데 사람이라고 안 변했겠어요?
그분도 변했고 당신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요.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흘리는 눈물은 과거의 첫사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산이 조각나버린 자신의 젊은 날을 향한 장송곡이라는 것을요. 자신은 늙어도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믿고 싶었겠지만 그 청춘의 증거였던 첫사랑이 저렇게 늙고 초라해진 것을 확인한 순간 남편은 비로소 자신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노인임을 뼈저리게 자각한 것입니다. 파출소. 가야지. 남편이 지갑을 매만지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당신 지금 운전대 잡을 정신 아니야. 저는 앞치마를 풀고 차 키를 챙겼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트럭에 오르는 동안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남편의 옆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은 무심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은 황량했고 길가의 코스모스들은 찬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풍경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0살의 기철이와 수키가 걸었을 그 꽃길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낭만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파출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한참이나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들어가서. 그분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제 물음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 만날 거야. 네? 아니, 지갑을 주러 왔는데. 그냥 맡기고만 올 거야. 만나지 않는 게 좋아. 남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수키야, 미안하다며 오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당신이 그랬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다고. 네. 그랬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그 사람도 보여주기 싫었던 거야. 늙고 초라해진 모습을,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을 옛날 정인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텐데. 내가 가서 아는 척을 하면 그 자존심마저 짓밟는 게 되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허공에 대고 은졸이던 시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대의 부끄러움까지 감싸 안으려는 진짜 어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서워. 다시 그 얼굴을 마주보고 그 괄괄한 목소리를 들으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20대의 수키마저 영영 사라질까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아. 그냥 서로 제일 예뻤던 시절의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게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는 예의인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그게 50년 만에 만난 인연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 콩나물 국밥집 사장님이시죠? 지갑 가져오셨어요? 남편은 말없이 품에서 지갑을 꺼내 순경에게 건넸습니다. 안에 내용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경이 지갑을 열어 돈을 세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남편은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갑 속에 그 사진이 다시 튀어나와 자신의 눈을 찌를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예, 다 그대로 있네요. 할머니가 근처 경로당에 계신다고 해서 금방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아닙니다. 남편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게를 비워두고 와서 바로 가봐야 합니다. 그냥 잘 전해주셨다는 연락만 주십시오. 아,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사례라도 하신다고 꼭 얼굴 보고 싶어 하셨는데. 됐습니다. 사례는 무슨. 그냥 조심히 가시라고만 전해주세요. 남편은 도망치듯 파출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순경에게 목례를 하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아까 그 보라색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제가 가리키려 하자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보지 마. 그냥 가. 남편은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 트럭이 세워진 반대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기 직전 남편이 아주 짧은 순간 멈칫하며 곁눈질로 그쪽을 훔쳐보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짧은 시선 끝에 담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작별의 인사를요. 잘 가라, 수키야. 부디 아프지 말고 밥 굶지 말고 억척스럽게라도 좋으니 오래오래 살아라. 남편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차 안에서 무슨 담배냐고 잔소리를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두었습니다. 연기가 차창 밖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꽉 차 있던 묵은 안개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그거 알아요? 뭐를? 당신이 그 할머니 지갑 속에 5만 원짜리 2장 넣어둔 거. 남편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파출소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차 안에서 꼬깃꼬깃한 비상금을 꺼내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는 것을 저는 백미러로 보았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낚시 가려고 몰래 모아둔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봤어? 남편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밥값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차비라도 넉넉히 하고 가라고. 그리고 밥 좀 좋은 거 사 먹으라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당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10만 원은 남편이 평생을 품어온 첫사랑에 대해 치르는 마지막 장례 비용이자 그녀의 남은 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부조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온 우리는 늦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남편의 잔에 채워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술잔을 비우고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평소에는 짜다 맵다 타박만 하던 사람이 웬일로 칭찬을 다 했습니다. 당신, 오늘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남편이 불쑥 건넨 말에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당신이 더 놀랐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나쁜 놈이었어. 산 사람 옆에 두고 죽은 추억 붙들고 산답시고 유세를 떨었으니 당신 속이 오죽 문드러졌을까? 남편은 제 밥 위에 두툼한 돼지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오늘 내 추한 꼴 다 봐주고 덮어줘서. 저는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40년의 서름이 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앨범들과 시 노트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노트들은 남편이 밤마다 수키를 생각하며 끄적였던 저에게는 금서나 다름없는 물건들이었지요. 이거 다 버려야겠다. 내일 분리수거하는 날이지? 남편은 미련 없이 노트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평생 쓴 건데. 아깝긴. 다 쓰레기지. 진짜 소중한 건 여기 있는데 내가 헛물을 켰어.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이빨도 빠지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텔레비전을 끄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의 이야기를요. 무릎 아픈 건 병원에 가서 침을 맞자느니 다음 달에는 가게 문 하루 닫고 온천이나 다녀오자느니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들이 어찌나 달콤하고 따뜻한지 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의 온기가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사랑의 언어로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누워 있는데 문득 오늘 만난 수키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네 집에서 따뜻한 미역국은 얻어먹었을까요? 지갑 속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 2장을 보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챘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그 돈으로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기를. 그리고 남편이 기억하는 별 같은 눈을 가진 소녀가 아닌 억척스럽지만 당당하게 살아낸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 재 속에서도 은근하게 남아있는 온기 같은 것이라는 거요. 젊은 날의 사랑이 열정이라면 늙은 날의 사랑은 연민이고 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첫사랑은 오늘부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 여신은 사라졌고 환상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틈새로 비로소 진짜가 들어왔습니다. 40년을 함께 밥 먹고 자고 늙어온 저라는 여자가 드디어 남편의 마음속 가장 큰 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방이 좀 낡고 허름해졌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방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면 되니까요. 세월은 참 잔인하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더 단단한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젊음은 잃었지만 늙음을 얻었고 설렘은 잃었지만 편안함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내일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영감을 위해서 정성껏 끓여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여보, 당신도 늙으니까 꽤 귀여워. 라고요. 아마 남편은 이 여자가 노망났나 하며 펄쩍 뛰겠지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저처럼 혹은 제 남편처럼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를 쫓느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걸 끄집어내어 현재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날카로운 유리가 되어 우리를 찌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옆에서 같이 늙어가고 있는 사람, 내 주름살을 보고도 흉보지 않는 사람,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 기억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쭈글쭈글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곧 당신을 향한 사랑의 무게일 테니까요. 제 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좋네요. 저도 이제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꿈을 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